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KBS 아나운서 공채에 지원했던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KBS 면접서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면접 후기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지상파 면접이 있다면은 이런 거를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것들까지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KBS 응시하셨던 분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봐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KBS에 응시하지 못했던 아나운서 준비생 분들도 지상파 면접이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번 브이로그에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아직 22살이고 아직 3학년 1학기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B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졸업 예정자 요건이 지원 자격에서는 폐지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졸업 예정자가 아닌 사람은 뽑지 않는 걸로 워낙 유명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붙어야겠다 이런 부담감 없이 저는 조금 편하게 구경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왔고요. 실제로도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졸업하고 나서 KBS를 응시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진지하고 떨어진다면 슬픈 마음으로 응시를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제가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허무했어요. 왜냐면은 공채 면접 볼 때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까지 합해서 어쨌든 준비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는 적어도 걸리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리딩하는 시간은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5초? 끝나고 나서는 이 15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큰돈 내고 메이크업 받고 2시간 동안 메이크업 하고 왔나 이런 게 되게 허무해질 정도로 정말 약간 그 컨베이어 벨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나의 부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조금 참 허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조였는데 조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기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고요. 내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바로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또 대강당 같은 곳에 들어가서 대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냥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옷을 많이 입고 오는구나, 저런 옷 이쁘다, 저렇게 화장하는 거 예쁘다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맛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조금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점은 예독을 소리내서 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예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마다 살짝씩은 달랐다고 했는데 남짓 30초에서 뭐 많으면 1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볼펜으로 체크하거나 이런 건 다 가능했는데 소리내서 읽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면서 오랜 기간 목을 안 쓰고 있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자마자 리딩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좀 목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 상태가 나오지 않았고 또 실제로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만 예독하는 거랑은 준비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목이 잠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사마다 다르고 해마다 또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심사위원 얼굴이나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좀 워낙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뭐 표정 같은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 같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리였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가장 아쉬웠던 게 가자마자 딱 카메라를 쳐다보고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처음에 못 찾았어요. 정면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를 미리 안내를 해주셔서 알고 들어갔는데 그 양 옆에 있는 조명 같은 거였나? 이게 카메라인가? 카메라 같이 안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보고 왼쪽 걸 보라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조금 실제 카메라보다 왼쪽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기 뒤쪽에 맨 뒤쪽에 있는 카메라였구나를 좀 뒤늦게 찾아가지고 카메라 시선을 바로 컨택을 못했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카메라 위치를 좀 정확히 숙지를 해가시고 딱 가자마자 최대한 빨리 카메라를 딱 찾아서 아이 컨택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카메라 바로 못 찾으신 조명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상상치도 못했던 내가 카메라를 못 찾을 줄은 몰랐는데 못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막 떠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줄지어 가다 보면은 그냥 되게 친화력 좋으신 분들이 막 옆에 사람들이랑 수다 떠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시험 보고 느낀 게 가기 전에 대기실에서라도 입을 조금 많이 푸는 사람들이 좀 가서 말할 때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입을 닫고 있으면 확실히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발송이 나오지 않는 거는 사실이니까 차라리 좀 말을 많이 하고 갈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주목해야 할 점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시험 가서 리딩 할 때만 마스크를 벗었어요. 근데 이번 리딩이 또 마이크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고 하는 핸드 마이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팔에 끼고 마이크를 들고 뭐 볼펜이나 이런 다른 짐들은 또 왼손에 들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했어야 됐기 때문에 평소에 뭐 학원에서 연습하던 깔끔한 그런 자세라던가 이런 거랑은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오른손으로 마이크 들고 왼손에 다른 짐 들고 마스크 막 수렁수렁 달려있고 약간 이런 상태였다는 점, 이 약간 평소에 연습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후기를 전해드리고 이게 중요했다 하는 뭐 저만의 몇 가지 느꼈던 꿀팁들 다음 지상파 때 해야겠다 했던 것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볼펜 빌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분께 빌려드렸는데 또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체크를 하지 않는 거는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볼펜은 꼭 챙겨 가셔야 되고 거기서 빌려주세요 이런 것도 사실 빌려주는 사람도 상황이 되면 빌려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몫은 자기가 꼭 챙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볼펜 가져온 거 까먹고 편의점 가서 들려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사색 볼펜 이런 거 꼭 들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샵 예약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느낀 점은 정말 공채 합격자 뜨자마자 바로 샵 예약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한 10분 동안 얼타고 뒤늦게 했는데 그 사이에 다 꽉 찼더라고요. 샵 예약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샵에서는 저희의 시험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갔던 샵에서도 시험 엄청 간당간당하게 끝내줘서 문 닫기 2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막 뛰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가서 스타킹도 신으려고 하고 따뜻한 물도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도 못했습니다. 저도 분명 샵에서 저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나갈 수 있냐, 괜찮냐 이걸 진짜 여러 번 확인했는데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책임져주지 않는답니다. 결국에는 딜레이 되면서 예상 시간보다 늦었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샵에서는 뭐 이때까지 나가게 해준다 이런 것들을 사실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여유 있게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또 준비물 관련해서 손을 좀 가볍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에, 화장품에, 막 볼펜에 막 정말 이것저것 많이 가져갔거든요. 특히 막 화장품 파우치 이따만한 거 가져가서 막 수정 화장하고 좀 늦게 들어간 감이 있어서 더 정신이 없었는데 짐을 내려놓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을 일단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짐을 진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짐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 화장을 해도 대단한 걸 할 건 아니고 대부분 립이랑 그리고 뭐 피부 정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지상파 면접 끝나고 어떻게 하면 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좀 아나운서 준비생들 시험 보러 가실 때 좀 찰떡인 제품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립톡 같은 제품인 이것도 어떤 화장품을 낼지 자기가 색깔이랑 호수랑 그리고 화장품 종류 같은 걸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만 딱 들고 가서 여기 손거울 있고 립 이렇게 그냥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이쪽에 저는 향수를 했지만 컨실러 같은 거에서 그냥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시험 볼 때 짐 줄이기에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또 크게 느낀 점이 휴대폰을 시험 전에 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거울 안 가져간 분들은 휴대폰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휴대폰을 끄라고 하면 또 카메라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 지금 내 머리는 멀쩡한가? 지금 나 화장 제대로 돼 있나? 엄청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거울도 꼭꼭 필요한데 또 그걸 어떻게 손거울을 또 계속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거울 같은 거 돼 있고 화장품 들어가 있는 이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번에 제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다른 공채 같은 거 갈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방송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KBS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번 이번에 서울경제TV 면접도 보고 KBS도 물론 보고 또 서울시향이라는 곳에서 뭐 작은 유튜브 방송 아나운서도 잠깐 했고 등등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제 아나운서 준비 가치관, 마인드셋 이런 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또 아나운서 준비에 대해서 좀 할 얘기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조만간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시간이 될 때 또 아나운서 준비에 대해서 변화한 제 마인드셋과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나운서 준비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도 구독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KBS 면접을 좋은 경험 삼아서 다음 지상파 면접 때 더 좋은 결과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고생하셨습니다.